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찬투의 북상으로 남해안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아람 기자,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날이 밝아오면서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수 국동항에는 오늘 새벽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파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제14호 태풍 찬투는 잠시 뒤에는 전남 해안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쯤 전남 완도 130km 앞까지 근접하고 여수와 고흥에는 오전 11시쯤 가장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특보도 전남 내륙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재 먼바다에서 여수 거문도 앞바다까지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고흥 등 전남 13개 시군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네, 정 기자, 전남은 최근에도 비가 많이 와서 주민들의 걱정도 클 것 같은데요.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남 지역에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최근까지도 가을 장마로 비가 많이 내려 집안 약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남도도 태풍이 오기 전에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사전에 현장 점검하고 어제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모르는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 우려 지역엔 마을회관 등 주민 대피 장소 1,400여 곳이 마련됐습니다. 섬을 오가는 여객선 등 전남 지역 54개 항로 89척의 여객선의 운항도 어제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전남 남해안에는 완도 청산도 23.5mm, 여수 거문도 23mm가 내렸는데 오늘 오전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산구 소재 외국인 검사 관련 4명과 기존 확진자 관련 4명,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4명 등 모두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여수, 순천과 광양, 담양에서 기존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모두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대선 경선 후보자 TV토론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호남권 TV토론 주간방송사 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어제 토론을 취소하고 일주일 뒤인 오는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권 지상파 8개 방송사가 주최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는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90분 동안 광주 MBC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낙연, 이재명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와 무책임의 대명사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와서 장관의 책임을 묻는 이낙연 후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추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결선 투표 없이 가자는 것은 경선 공포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18 전후 신군부 내부의 상황과 국내 정세를 보여주는 미국 기밀 문서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5.18 직전 공수부대의 실질적 명령권자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있어서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5.18 열흘 전인 1980년 5월 8일 미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고서입니다. 5월 15일 한국 대학생들과 정부의 대규모 충돌이 예상된다며 전두환이 이미 2~3개의 정예부대를 서울 가까이로 움직였다고 썼습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정예부대는 공수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보안사령관 신분이었던 전두환 씨를
공수부대 이동의 명령권자로 본 겁니다. 전 씨가 신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미국도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공수부대 지휘권이 없던 만큼 5.18의 비극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전 씨의 평소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입니다. 공수부대를 이동시킨 그 명령권자를 전두환이라고 하는 주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두환을 군권을 장악한 실권자로 미국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 자료는 비공개 문건이었지만 최근 외교부의 요청으로 미국 카터 대통령 기록관이 비밀을 해제하며 공개됐습니다. 신군부 내부에 전두환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한 대사관의 첩보를 포함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880여 쪽 분량에 이릅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신군부 상황과 국내 정세를 보여주는 만큼 가치 있는 자료라며 진상규명 작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무궁화호 열차는 조금 느리지만 고속철 시대에도 서민의 발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익성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운행 구간이 대폭 줄거나 사라졌습니다. 고속열차가 닿지 않는 농촌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서울 아들 집을 찾았던 89살 신달막 할머니. 올해 추석에는 상경을 포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전남 보성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 노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빈곤에 가고 또 자석들한테 가고 맹일에 가고 그렇게 달달이 못 가도 7, 6번은 갔어요, 서울을. 여기 차 있을 때는. 근데 올해는 봄에 한 번 갔다 오고는 못 갔어요. 차가 떨어져. 코레일은 지난달 순천발 용산행 무궁화호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적절하고 중단을 해버리면 농촌 주민들의 편리성은 감안하지도 않고 수익성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민의 편리성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때문에 보성이나 화순에서 서울에 가려면 광주 송정역이나 순천역까지 가서 갈아타야 합니다. 코레일이 지난달부터 없애거나 감축한 무궁화호 노선은 전국적으로 14개에 이릅니다. 일반 열차가 축소되면 이 서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 고속열차 같은 경우에는 정차역이 적습니다. 주요 역만 이렇게 정차를 하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코레일은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철도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장흥군과 대한체육회,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수열에너지 공급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흥군은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미래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고 체육인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313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청렴 실천 주간을 맞아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의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을 다짐하고 공직 내부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열렸고, 영암군은 청렴 공감 서한문 발송과 국민권익위 주간 청렴 교육 등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서구가 신축 이전이 완료된 서구급식지원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상 5층 규모의 서구급식지원센터는 급식식품 저온 저장시설과 어린이 체험관 등을 갖추고 있고, 상무 일동의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자매 도시인 일본의 이즈미시와 함께 청소년 문화 교류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석 순천시장과 시이노키 시니키 이즈미시 시장은 최근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12년부터 추진 중이었던 청소년 교류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면 파업에 나섰다가 사측의 해고 통보를 받은 호남 샤니 광주 공장의 운수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 SPC 집회는
SPC 본사가 노조 파업이 시작되자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노조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당장 해고 결정을 철회해야 하고 추석 전까지 근로여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과도한 운송량에 따라 사측과 운송 차량을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2달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공동주택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오전 여수시청 도시계획과와 허가민원과의 수사관을 보내 공동주택 인허가 서류와 관련 정보가 담긴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여수시 봉계동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건립에 대해 여수시의회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건의한 가운데 여수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레지던스의 주거시설 전용은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경도단지가 당초 계획된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레지던스 건립과 관련한 국정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타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쯤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조카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숨진 여성은 손이 묶인 채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광주 치평동 상무지구 일대가 전국에서 5번째로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광주 상무지구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46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해 전국에서 5번째로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광주 치평동 5.18 기념공원 앞과 개수교체로 부근에서도 각각 31건의 사고가 발생해 음주교통사고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대출 기간을 내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원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서비스업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하며 대상에서 제외된 제조업과 농림어업은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차기 정부에 제안할 국정과제 핵심을 환태평양시대 신해양 관광환경수도 전남으로 정하고 정책과제 32건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과 한국에너지공대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린 수소에너지 섬 조성과 다도의 갯벌 습지공원 조성 등을 전남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완도군 전역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 중 하나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에는 완도 지역 12개 읍면과 완도 본섬을 비롯한 55개의 유인도, 그리고 210여 개의 무인도까지 포함됐습니다.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는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서귀포 남남동쪽 약 60km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대한 해협을 통과하겠는데요.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은 오전 중에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 곳곳에 특보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거문도와 초도, 또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앞바다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오전 중에 내리다가 오후에 서해안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는데요. 최대 60mm가 예상이 되고 낮 동안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한데요. 현재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20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영암 29도, 강진은 30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8m로 매우 높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맑아졌다가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